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사평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태양에서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고 했죠.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과목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그 심각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조약을 만들어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과정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사평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를 복사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사평형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사평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계속 이어서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키리바시는 해마다 해수면의 높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국토 전체가 침수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해마다 높아지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밑에 나와 있듯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게 되고요.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사평형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변하는 등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무엇일까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인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합니다. 그 결과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며 이를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실효과입니다. 온실은 영어로 그린하우스라고 하죠. 온실은 한겨울에도 따뜻한 방을 만들어서 봄이나 여름에 얻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도 이 온실효과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부를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해서 지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이것을 온실효과라고 얘기하죠. 이 대기가 없다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커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적절한 대기가 있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게 되죠. 두 번째는 온실기체입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으로 CO2라고 썼죠. 메테인은 CH4라고 썼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온실가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지구의 온실효과입니다. 지구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 온실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온도의 복사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대기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대기가 없을 때에는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모두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기가 있을 때에는 대기가 흡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지표면으로 보내줘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태양에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비율을 100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대략 대기에서 25%, 그리고 지표면에서 5% 정도의 비율이 반사됩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20%, 지표에서 50% 정도가 흡수되게 됩니다. 이 비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라고 될 때 30%는 반사되고 70%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100만큼의 에너지가 지구로 올 때 이 중에 30%는 반사됩니다. 그 중에 25%는 대기에서, 5%는 지표에서 반사되고요. 20%는 대기에서 흡수되고 50%는 지표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반사되는 양 30, 흡수되는 약 70을 더하게 되면 100으로서 이렇게 같게 되는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 있습니다. 우리가 50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일부만 우주로 방출이 됩니다. 이 양이 한 4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기에서 흡수됐다가 다시 지표와 우주로 방출됩니다. 우주로 방출되는 값이 66% 정도 됩니다. 이 4%와 66%를 합하면은 70%가 되죠. 자, 이 70의 숫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서 했었던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복사 평형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100의 에너지가 도달한다고 했을 때 20%는 대기에서 흡수되고 50%는 지표에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30%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어 나갑니다. 흡수된 70의 에너지는 직접 우주 공간으로 복사되기도 하고요. 흡수됐다가 우주 공간으로 복사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양을 합한 게 7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된 70과 방출된 70이 같아서 우리는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기에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인데요. 이 대기에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질수록 지표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양이 증가하게 될수록 지표에 남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기가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가둬두는 이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의 양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과 지구의 평균 온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결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와 비슷하게 지구의 평균 온도도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평균 온도가 보통 1도씨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100년 동안에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봤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더 증가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할지 토의해보자. 마찬가지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왜 증가하게 될까요? 바로 대부분은 화석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라 하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었죠.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되면서 이 온실가스로 인해 온실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이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이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산업화 과정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 많은 에너지는 화석연료로부터 얻게 됩니다. 즉, 석탄, 석유 등을 태우면서 발생하게 된 이산화탄소,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농경지의 개발, 산림 훼손 등으로 식물의 광합 성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등의 기상이변상들이 일어나고 해양산성화, 생태계 교란 등의 여러 악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대책으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을 보존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쓰레기를 처리할 때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도 화석연료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성평가 문제를 풀고 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그림은 지구에서 에너지 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반사되는 값은 30이었습니다. 이때 대기에서 반사되는 값이 25, 그리고 지표에서 반사되는 값이 5였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에 흡수되는 값이 나머지 값인 지표와 대기에서 흡수되는 값이 나머지인 70%가 되는 것이었죠. 지표와 대기에서 흡수하는 값이 나머지 값인 70%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70의 양이 지구 바깥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값이 또 70%가 되는 것이었죠. 자, A에서 이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값은 뭐가 될까요? 값은 4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함께 배워봤습니다. 특히 복사평형을 이용하여 흡수, 방출되는 에너지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웠을 겁니다. 복습을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